이제 진실이 밝혀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더 똑똑해지고, 그리고 또 이렇게 더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모르면 이제 무지몽매해서 정보를 진 사람이 그 정보를 모르는 많은 이들을 쥐락펴락해서 독재 시대가 되는데요. 우리 이제 이렇게 지구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평등해진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훨씬 더 평등해졌지. 그 전에는 귀족 계급하고 뭐 평민 계급하고 노예 계급하고 계급화가 돼 있어서 행복한 사람보다는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졌는데, 프랑스 대혁명 같은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그런 혁명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은 가만 보면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정보가 더 많이 공개되고 더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그래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문학의 발전도 있지만 뭐 이렇게 그 뉴턴 같이 뭐 만유인력의 법칙부터 뭐 이렇게 천체 물리학의 발달, 또 그리고 뭐 어디요, 무슨 이론이지?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런 진화론의 이런 발전, 생물학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이 더 인류를 더 평등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발전해서 과학은 양자역학이 나오고 그 이후에 다른 것도 나오고 했는데요. 양자역학의 이런 거 보면 에르빈 슈레딩거라는 오스트리아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어요. 물론 그 안에 그 고양이가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 안에 방사능 수치가 높아지면 뭐 망치를 이용해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독약이 이제 이렇게 풀어지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어요. 그 고양이는 살아 있을까 죽어 있을까? 상자 안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를 넣었어. 살아 있을 때 넣었어요. 그러면 고양이는 살아 있는 걸까 죽어 있는 걸까? 상자 안에 고양이는 살아 있을까 죽어 있을까? 이거는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고 열어봐야지 안다는 거예요. 주장이 되게 뭐 이렇게 간단한 주장인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럼 열어보기 전에는 죽어 있는 고양이, 살아 있는 고양이. 그러면 열어보고 난 다음에 살아 있었어. 그럼 죽어 있는 고양이는 어디 갔지? 뭐 하여간에 복잡해요. 그 고양이는 좀 위험한 상태에 있었던 고양이라서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기가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열기 전에는 고양이가 죽었다 살아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 슈레딩거의 이제 고양이를 비유한 당시의 양자 물리학에 여러 논쟁이 많았는데, 어떤 결점을 슈레딩거가 이 원리로 고양이의 법칙으로 설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거예요.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게.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하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여러분들은 다 살아있어요. 그죠? 있잖아. 여기 살아있잖아. 여러분들은 죽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누군가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전화 안 오니까 살아있겠지. 그죠?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안 되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새벽이니까 자고 있겠네요. 그렇지만 낮에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전화를 해서 접촉을 확인을 해봐야지 하는 거죠. 어제 새벽에 알래스카에서 진도 8.2나 되는 지진이 이제 일어났어요. 알래스카 해안 쪽인데요. 전 세계 쓰나미 이제 이렇게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쓰나미가 크지 않았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뭐 동해안이나 뭐 이런 데 아무 소식이 없잖아. 하지만 8.2라는 지진은 작은 지진이 아니에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8.2가 생겼다면 그러면 우리 건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뭐 이렇게 계속 기후 위기로 이렇게 폭우가 이제 상해 지역에도 엄청 폭우가 내렸고, 중국은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아. 폭우들이 이번에 상해 지역이고, 며칠 전에는 정조우 지역에 엄청나게 큰 비가 내렸었는데요. 중국 전역이 지금 폭우로 있는데, 사람들이 몇 명 실종되고 몇 명 죽었는지 이거 발표를 잘 안 해. 그리고 발표를 믿을 수가 없어. 그 영상에 보면 차들이 둥둥둥 떠내려가고 뭐 이렇게 엄청난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괴소문이 돌아요. 중국 군인들이 이렇게 파견이 돼서 군인들이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고 수해 복구를 하고 그걸 은폐하고 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냥 중국 정부는 공명정대하게 발표하면 되잖아. 우리 재앙이 이렇게 컸고 몇 명이 죽었고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었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시진핑 정부는 이번에 독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지 굉장히 모든 정보를 다 막아버리고 그러는데요. 이제 중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한 1,000몇백 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데 그 중에 대형 기업들을 계속 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뭐라 할까요? 굉장히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있죠.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그런 것들은 벌써 작년부터 계속 이제 중국 정부에서 압력을 줘서 그 주가들은 반토막이 다 나 있고, 이번에 디디츠신 같은 것도 역시 상장을 했는데 역시 이제 그것도 뭐 굉장히 중국 정부에서 압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기업을 못 해먹겠다 이제 할 정도로 그러는데요. 며칠 전에는 사설 우리가 개인 과외나 학원 이런 것들을 전면 철폐하겠다. 우리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전두환이 잘했나 모르겠는데 한 정책 중에 하나가 사교육 완전 철폐시켰잖아요. 그때 굉장히 세게 했거든요. 그 이상 수준으로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니까 중국의 주가들이 한 4%, 4%씩 또 그 다음 날도 푹푹 떨어지고 완전히 뭐 다장이 나고 막 그랬어요. 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 중국에 투자한 사람 있으면 며칠 동안 피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시진핑 정부가 그런 걸 계속해서 발표하고 그래가지고 아직도 계속해서 그러려는가? 근데 이렇게 공산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독재 정권을 계속 한다면 중국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자, 이런 것처럼 그 정해진 중국 정부가 어떤 기조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잘 모르죠. 폭동이 일어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한 상황은 맞아요. 슈레딩거의 법칙은 항상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내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어떤 제한을 다 확 풀어버린 거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원리인 것처럼 색은, 물질은 곧 공이요, 공은 곧 물질이라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제 모습이 색이잖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요. 있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있는 것이라고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스님은 없어요. 라고 하는 것도 역시 큰 착각. 있기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마치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상자 안에 고양이는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아니 상자에 고양이가 있는가 없는가?
상자 안에 고양이는 있을까 없을까? 내가 금방 넣었는데 상자 안에 고양이는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사실은 죽었나 살았나도 그렇지만 있는가 없는 것까지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것이 너무 고민되고 걱정되면 살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 아들 계속 지금 있을까 없을까 계속 그렇게 궁금하면 계속 전화하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우가 돼서 살아가면서 불안감이 너무 큰 거고요. 그렇지만 아들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형상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아들에 너무 집착을 하고 돈에 너무 집착을 하고 인연에 너무 집착하고 자존심에 너무 집착을 해. 자존심이 뭐 있다가도 없는 거지 뭐. 내 자존심이 그냥 이제 이렇게 똥밭에 굴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무시하고 나한테 돌을 던지고 이렇게 저한테 욕을 하고 그렇게 되어도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게 자존심이 뭐라고. 이렇게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죠. 제가 성자처럼 이렇게 부처님처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이렇게 완전 땡초처럼 망나니 짓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제가 스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이것은 가변적이지 항상 제가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 보고 걱정하라는 건 아니에요. 스님이 파기하려고 저런 말 하나? 이렇게 하는 이런 거 아니에요. 형상의 집착에서 벗어나고 진실을 보자. 진실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세상에 우리는 커다란 위험의 직면에 있어. 그러면 언제는 편했냐? 아니죠. 과거에는 더 큰 위험이 많았어요. 지금은 평화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평화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화를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었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기후재앙이 아니더라도 뭐 전쟁이나 그리고 병에 대한 질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공포, 폭도 이렇게 독재, 왕들에 의한 독재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또 다른 이제 기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항상 공포, 이 사바 세계는 공포와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공포 속에서도 슈레딩거의 법칙처럼 가능성은 무한하다. 지금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 그렇지만 무한히 행복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면 돼. 내가 병들어 죽는 걸 선택하는지 아니면 무한한 행복을 선택할 건지. 살면서 갈등은 있고 몸이 아픈 것도 있고 가난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가난, 실패, 몸 아픔, 사람들과의 갈등, 무시당함 이런 것들로 내가 괴로워할 건지. 그런 것들은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만 내가 마음속으로 위없는 열반, 가장 행복한 상태를 내가 스스로 내 마음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할 수 있어요. 몸하고 마음하고 같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현상하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실하고 내 마음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은 있을 수가 있고요. 가난도 있을 수가 있고 실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행복을 낭비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싸우면서도 웃으면 되는 거고요. 부부싸움하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돌아서면 또 웃으면 되고요. 또 돈을 크게 잃고도 돌아서서 헤헤 하면서 또 괜찮아. 뭐 할 수 없죠. 큰 병에 중병에 걸려서 내일 모레
당신은 죽을 거예요. 의사가 그래도 헤헤 하이고 할 수 없지 뭐. 나무아미타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과 미소를 잃지 말고 그냥 헤헤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성불하세요.